기업 정보를 하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글로벌리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1년도에 한 100% 이상이 됐던 그 성장률 자체가 2022년도엔 42%, 2023년도엔 30%까지 다소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라는 여러분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 양극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많은 기업들이 막 주가가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공급 과잉처럼 이제 또 돼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엄청 많이 몰리면은 한번 과잉이 돼가지고 쭉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재는 이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잘 맞춰져서 이제는 더 많이 들어올 여력이 없을 정도다 라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알람에서 여러분들이랑 성장성이라는 거를 보고서 저희가 좋은 기업을 찾아내게 되는데, 우리가 2차전지라는 그 아름다운 어떤 하나의 제품 속에서 양극재가 아니면은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무엇이죠? 바로 음극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는 어느 하나 기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음극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기업 정보를 알려준 남자 기알람 우종석,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22년도 104만 대에서 2026년도 520만 대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2년도 61기가와트에서 2026년도 338기가와트로 확대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양극재 시장 또한 커지겠죠. 22년도에 10만 톤 정도가 되는 게 26년도에 54만 톤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증설할 계획은 26년도에 47만 톤, LG화학이 10만 톤, 포스코케미칼이 9만 톤, 에코프로비엠이 18만 톤, LNF가 10만 톤 정도로 공급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도에는 거의 89% 가까이의 공급률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양극재 시장 포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음극재 시장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극재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충전에 대한 속도나 또 용량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흑연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동하면서 흑연층 사이에서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흑연 자체가 또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또 물론 방전할 때 또 줄어들기도 하긴 하는데, 이 이슈 때문에 천연 흑연이 아닌 인조 흑연을 갖다 써서 만들었더니 그래도 좀 그나마 낫긴 합니다. 하지만 용량에 대해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섭씨 3,000도 이상을 만들어서 인조 흑연을 갖다 넣는데도 용량 문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기하게 우리가 보통 반도체에서 쓰는 실리콘이라는 이 물질이 원자 4개당 리튬이온을 15개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 단위다 용량 자체가 흑연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정도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을 해서 500km를 달리는 테슬라가 있는데, 이것을 음극재를 실리콘으로 바꾸면은 5000km를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꿈에 그리는 꿈의 신소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신소재 자체가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소재가 아니라 실리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을 그럼 바로 적용을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실리콘은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을 했다가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차 밑에다가 우리가 배터리를 껴 넣었을 때 굉장한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실리콘을 우리가 음극재로 사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게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더 비싸냐로 싸우기도 하고요. 초기의 용량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도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더 많이 부푸냐로 싸우기도 합니다. 실리콘 옥사이드는 현재 대주전자 재료와 포스코케미칼에서 만들고 있고요. 실리콘 카바이드는 한솔케미칼이랑 포스코케미칼에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극재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반응은 어떠냐? 우선 테슬라가 신라이온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신라이온은 실리콘 입자로 구성된 대형 배터리 음극재를 특허로 출연한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부터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함께 만든 얼티엄 셀즈 배터리에도 또 음극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BMW와 GM 또한 이 음극재 관련해서 사용을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포르쉐의 타이칸이나 아니면 벤츠의 G방향 같은 곳에도 현재 음극재 실리콘을 탑재한 것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음극재에 대한 시장의 정말 큰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더더욱이 높은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여러분들 제가 기알람에서 이미 소개를 드린 기업으로서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미 앞으로 많이 달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이 만든 얼티엄 셀즈에도 음극재를 이후에 공급한다고 할 정도로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솔케미칼입니다. 2025년부터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업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카바이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업체들을 인수를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녹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회사 TRS가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음극재 원재료인 실리콘 파우더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또한 22년부터 이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음극재들을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또 음극재 시장에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서 판을 뒤바꾸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 반도체나 2차전지 또 디스플레이 섹터에서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라는 하나의 물질 자체가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기업이 이 음극재 쪽에서도 탄생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극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2차전지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만간 제가 또 2차전지 트렌드 관련된 강의 영상을 찍어서 또 여러분들 올려드릴 거고요. 반도체 트렌드 영상은 또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또 구매하셔서 또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전체적인 판이나 그림들 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 정보를 하는 자 기알람의 우종석이었고요. 여러분들 또 2차전지 섹터 계속적으로 한번 같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